오늘 발표 그 장표는 좀 많은데 오늘 데이터보다는 어떤 이제 좀 요약 정리라든지 그 제언이라든지 시사점 위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제목처럼 이제 TTA가 그동안 이제 포럼 사업을 하면서 특히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 이 표준화 기구라는 게 그 용어라는 게 좀 이제 예전처럼 표준화 기구, 뭐 기구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뭐 포럼, 얼라이언스, 컨소시엄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는데 아무튼 그런 걸 다 총망라해서 글로벌 사실 표준화 기구의 현황들하고 또 우리가 이 표준화 기구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지금 이 포럼들이 지금 이제 차기 또 5년, 7년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또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위탁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을 했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그 저희가 사실 표준화 기구, 여기 이제 표준화 기구라는 이제 말이 예전엔 우리 SDO라고 그래서 뭐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오거나이제이션, 그래서 SDO라고 하는데 그 SDO는 대표적인 큰 기구들 제외하면 대부분 요즘은 이런 이제 어떤 산업 이슈, 어떤 한 분야에 대한 거, 어떤 떠오르는 뭐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그 얼라이언스를 맺고 그런 활동을 하는 기구들이 많아서 SDO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올드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 기구를 작년 2020년 기준 106개하고 올해 또 이제 신규로 8개 추가해서 114개 기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처럼 아까 퀄컴 분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이제 숨은 그림 찾기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106개, 그리고 신규로 올해 이제 조사한 게 8개 되는데 올해 신규로 조사한 걸 잘 보시면 이제 아까 그 말씀 이미 이제 소개되었던 엠파이라든지 넥스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특징이 이제 어떤 패권, 표준 패권에 대한 좀 내용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우리 그 지금 41개 포럼들 중에서 이제 조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 포럼들 그 표준화 기구 한 16개 정도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략히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글씨가 작아서 이런 표준화 기구에 지금 포럼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표준화 기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많은 표준화 기구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14개를 보면 현재 그 회원사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 쪽이 제일 많고요. 근데 저 숫자가 뭐 크게 뭐 엄청나게 뭐 이게 지금 핫한 표준화 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숫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고 또 게다가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증가율 같은 것도 2년 연속 증가율하는 계속 보시면 여기 증감 특성도 있고 또 연평균 증가율 또 100개 회원사 100개 이상인 기구의 증가율 이렇게 제가 분류해서 나타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요즘 어떤 표준화 기구가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우리가 팔로우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서 표준을 또 제안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기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그 중에 특징이라고 하면 저렇게 보시면 이제 매년 2년 연속 증가하는 데도 있고 또 2년 연속 감소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저희가 좀 선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우리나라 정책과 어떤 부합성이 있느냐 표준화 기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6대 연구개발 기술과 연관된 표준화 기구 그다음에 저희 이제 매년 PTTA에서 표준화 전략 맵을 만드는데 그 전략 맵 기술들과의 부합성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뭐 저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3GPP나 IEEE 뭐 1M2M IETF처럼 그 우리가 지금 미러 포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SDO죠 진짜 이쪽에는 확실히 그 표준 전략 맵 부합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외에도 요즘 이제 높아지는 이제 표준화 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그 이 표준화 기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질문도 했었는데 이 메타버스 같은 걸 예를 들면 이게 융합이잖아요. 그럼 표준화 기구들이 따로 또 그 메타버스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상호 협력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이제 표준화가 될 것 같은데 과연 표준화 기구들은 상호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가 제일 그 다른 표준화 기구들과 협력을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 우리가 이 표준화 기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참석을 하고 많은 그 결과를 내고 있고 의장은 또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그런 걸 조사한 건데, 저희가 일단 그 기고문이나 의장단이나 또 그 표준화 전문가 뭐 여기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면은 대부분 이제 많은 포션이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SDO 그 미러 포럼으로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IEEE, ITF, 뭐 3GPP, W3C, 1M, 2M 이런 데 많이 좀 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조금은 실적이 저조한 건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표준화 기구 자체가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안 해왔던 데고 또 장벽도 있고 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계속 전통적으로 이제 좀 저희 역량을 계속 그 쌓아가면서 저희 위치를 이제 쌓아놓은 데는 표준화 가서 하기 쉬운데 새로 시작한 데나 좀 그렇지 않은 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114개를 조사하면서 과연 글로벌 ICT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총 순위로 볼 때 저희가 24개 정도 조사를 했는데 상위 8개를 한번 봤어요. 제가 상위 8개를 꼽으려고 한 건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줄을 세워봤더니 재밌는 게 위에 5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 중심의 기업들이죠. 저희가 이제 팡이라고 부르죠. 그동안은 이제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거기에 이제 넷플릭스 대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 요즘은 그 팡이라는 표현 대신 마마라는 걸 쓰더라고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하여튼 상위 5개 시총 그룹이 굉장히 많은 표준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올해나 최근 신규로 조사된 기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위 말하는 우리 글로벌 빅테크들은 결국 표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결국 표준화를 통해서 또 자기의 시장 영역을 키우고 계속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고 있고 선순환이라고 말하는 건 좋은 표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그런 걸 좀 보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 쪽도 지금 저런 식으로 많이 참석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시총이 여기보다 낮기 때문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뒤에 있지만 표준 활동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뭐 물론 시총이 이제 뭐 그 적어서 올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 정도 하나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ICT 기업 중에서 표준화 기구에 제일 참여를 많이 하는 게 인텔 55개 지금 기구에 참석하고 있고요. 회원사로 가고 있고요. 구글, 화웨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시스코, 퀄컴 이런 순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많이 가느냐, 어디에 많이 참석하느냐 봤더니 이제 3GPP, 블루투스, ITF 이런 식으로 참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조사한 24개 기업은 저 안에 나와 있고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동안 최근 2년간 팬데믹 때문에 표준화가 많은 표준화들이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와중에도 표준화 기구가 만들어지고 합병되고 해산되고 비대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과 2021년을 보시면 신설된 게 꽤 많죠. 그런데 잘 보시면 신설된 게 약간은 좀 이 표준화 기술 쪽 어떤 그런 거보다는 그 자국의 어떤 패권 이제 여기는 미국 아까 그 퀄컴에서 발표했던 넥스트지만 봐도 기술 스펙을 만든다기보다 뭔가 정책을 만든다거나 뭔가 자기들의 어떤 장벽을 만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저기 그 밑에 일본에서 만든 IOWN이 뭐냐면 그 이노베이션 옵티컬 앤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글로벌 포럼이에요. 일본이 이제 5G에서 참패를 하고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일본 시장도 다 마찬가지로 가파라고 자기들은 가파라고 불러요. 뭐 구글, 애플,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한테 밀리니까 이러다가 우리 유무선 네트워크까지 뺏기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글로벌 포럼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외국의 뭐 이런 이제 그 회사들 다 끌어들여서 포럼을 만들고 있고요. 엠파이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오래된 것들은 약간 이제 사라지고 합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OSGI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던 OSGI 같은 건 이제 없어졌고요. 직비도 이름이 바뀌었죠. CSA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6대 ICT 분야로 이제 구분한 거고요. 이런 그림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 디지털 뉴딜로 나눠봤더니 디지털 뉴딜의 핵심 정책에
그 부합되는 표준화 기구들이 저렇게 나눠지더라.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OSI 7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7계층과 6대 분야를 이렇게 매핑해 봤더니 저런 구조로 표준화 기구가 나눠지더라. 현상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액세스 계층과 서비스 계층, 고정 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더니 이런 표준화 기구들이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더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그림 이제 이건 뭐냐면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제품 기술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위에 그 두 개 그림은 이제 퀄컴에서 만든 그림을 제가 갖다 쓰는 건데 퀄컴에서 이제 작년에 이런 화이트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자동차에 연관된 사실 표준화 기구가 뭐가 있을까 저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오른쪽은 스마트폰 그리고 아래는 IoT 쪽은 어떻게 표준화 기구들이 어떤 표준화 기구들이 있는가, 셀룰라 테크놀로지 쪽에는 어떤 표준화 기구들이 있는가 이렇게 분류해서 현상도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런 걸 보시면 우리가 표준화 기구가 상당히 많고 또 한 어떤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표준화 기구가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건 잠깐 말씀드린 건데 그 상호 협력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표준화 기구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MOU나 뭐 이런 상호 그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어떤 좀 뭐 강한 조건, 어떤 명문화된 거, 구성력이 좀 큰 곳은 솔직히 많지 않아요. 다 그냥 뭐랄까 그냥 친분 관계는 아니고 뭐 이런 관계만 맺고 있는 것 같고 실제 명확하게 문서까지 있는 데는 뭐 우리가 말하는 SDO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협력 관계 수준인데 여하튼 저런 그 협력 관계도 좀 알고 그러면 저희가 표준화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그 OPC 같은 데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놨죠. 협력 관계를 잘 도시적으로 나타냈고 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실 표준화 기구가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대부분 다 협력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어떤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사실 표준화 기구의 협력 관계, 갈등 관계, 또 공적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 관계, 갈등 관계 이런 걸 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제가 아까 그 엠파이 그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화 기구라는 게 또 어느 순간에는 이게 또 잘 같이 가다가 뭐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ITF나 지금 ITU에서 이런 이제 갈등 관계도 있고요. 그 외에 좋은 이제 방향도 있죠. 사실 표준화, 공적 표준화가 협력하는 관계, 사실 표준화 또 협력하는 관계. 특히 이 코비드 19 때문에 이제 사실 표준화 기구 간에 협력을 잘해서 10년 동안 표준화가 안 됐던 것이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뭐 이 표준화 기구를 조사하면서 아까 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중요한 키워드가 역시 이제 패권 경쟁이 아닌가. 그 대표적인 예로 5G, 6G를 보면 미국, 중국, 일본이 있는데요. 미국은 아까 그 넥스트G 얼라이언스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상당히 진짜 거의 의도적으로 거기 이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보안에 영향을 주는 기업은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부의 그 보호무역 거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 나라는 할 수 없다. 결국 화웨이와 그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들어올 수 없다고 명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 제가 이제 써놓긴 했네요. 여기 보시면 밑에 그 안보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 기관 연방 계약에 금지한 기업은 가입할 수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런 데서는 자유로운 거죠. 여기 이 6G 얼라이언스에 대해서는. 근데 화웨이는 그 얘네들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기네가 이런 표준화 관련된 얼라이언스 뭐 산업 표준 스펙 관련된 데 400개 기구에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사든 뭐든.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는 특히 5G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주도해서 만든 얼라이언스가 10개가 넘어요. 결국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무역 전쟁의 확장이죠. 일본은 계속 표준화 쪽에서 밀리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NTT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IOWN이라는 글로벌 포럼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뭐 물론 우리는 뭐 여기 가서도 의장도 할 수 있고 저희 가서도 의장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어떤 이런 좀 주도하는 그런 포럼이나 그 컨소시엄, 얼라이언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그런 언급을 다시 할 거고요. 요거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다양한 표준 포럼인데요.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일회성 포럼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때 이제 필요한 거 좀 뭐 생사 수준이 좀 많은데 실제로 표준 관련해서 포럼 활동을 좀 광범위하게 하고 활동적으로 하는 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ICT 표준화 포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CT 표준화 포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1년을 했고요. 그래서 포럼 태동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처럼 그런 형태가 갖춰지지 않고 국제화를 시작한 게 2007년에 국내 포럼, 국제 포럼을 분리해서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표준화 포럼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표준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사실 표준화 대응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가 다음 넥스트 페이지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걸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지금 포럼이 41개인데 41개를 이제 기술 분야별로 나눠놨고 거기에 맞는 이제 대응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들을 저기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준화 전략 맵에 따른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실 표준화 기구 현황, 국내 사실 표준화 기구 현황을 좀 그 분석하자면 키워드가 결국은 글로벌 표준 패권 경쟁 강화, 또 사실 표준화와 경적 표준화의 연계, 갈등이든 협력이든 관계, 그다음에 탈중앙화. 이거는 뭐 지금 오늘 발표 때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 빅테크들이 지금 방향이 그 ISP와의 어떤 좀 이렇게 종속을 피하려고 그래요.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뭐 이런 데가 ISP와의 종속 관계를 조금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제가 오늘 발표에서 뺐지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표준하고 R&D 연계가 뭐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오픈 소스 이슈도 강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결국은 요즘 표준화가 여러분들 2018년부터 이제 이제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에 이제 시작됐는데 그 중에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됐죠. 대표적인 게 이제 팡이라는 거,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제 중국에서는 BAT라고 그러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이제 경제 시장 그런 걸 양분화되는데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표준으로 한번 확대해 보면 새로운 어떤 빅테크의 대결이 아닌가. 요즘 이제 마마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고 거기에 이제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라는 그 A를 따서 우리 마마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마마가 활동하는 표준화 기구가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여기서만 뭐 그 외 작은 표준화 기구는 조사 못했지만 합치면 175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위에 BAT를 제가 이제 화웨이에 껴서 HAT라고 바꿨는데 화웨이랑 알리바바, 텐센트가 한 게 한 80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화웨이가 하고 있는 모든 표준화 활동을 아까 400개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지금 미중 무역 이런 갈등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더 확대돼서 표준 패권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도 뭐 이런 민간뿐이 아니라 정부 모든 관이 다 이런 거에 대응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미국의 그 빅5, 빅테크 마마를 보면 뭐 이런 용어들 있죠. 우리 많이 들어봤겠지만 프레너미스, 프렌드와 에너미의 합성어잖아요. 경쟁 관계지만 표준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W3C나 ITF 가보시면 얘네들 표준 만드는데 저자들이 다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게 구글 표준인지 애플 표준인지 마이크로소프트 표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같이 가자는 거죠. 자기네끼리. 참 재밌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글로벌 그 표준화 기구와 우리 41개 포럼 간의 이제 어떤 그런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5년 이제 새로 표준화 이 포럼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런 걸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뭐 제가 뭐 평가하는 저기 위치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포럼의 어떤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한번 쭉 검토를 해보면
모든 포럼이 국제화 역량을 다 갖춘 것도 아니고 또 모든 포럼이 국제화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제화 어떤 흐름을 갖다가 국내 어떤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향 그 패권에 따른 정책을 좀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좀 그 성능 지표를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서 다양한 분야로 제가 이제 조사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저렇게 이제 보면 그 국외 중요도 X축, X축이 Y축이 국외 중요도, X축이 이제 국내 역량을 해서 지표가 이제 뭐 회원사 현황, 연평균 증가율 이런 거 몇 개 이제 해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올해는 한 뭐 X축, Y축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지표를 늘려서 한번 해서 그 위치를 시켜봤어요.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국제화 그 표준 기구가 어디에 위치할까? 예, 그러면 이제 작년화 대비해서 조금 바뀐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이게 레이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그 역량이 그 국외 중요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도전적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리의 역량은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언젠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계속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가야 되고 물론 국외 중요도도 높고 우리 역량도 높은 소위 말하는 SDO 사실 표준화 기구의 대표적인 뭐 3GPP, W3C, IEEE, ITF 이런 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 관여를 해서 제 생각에는 저쪽 그러니까 맨 오른쪽 상단으로 많은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표준화 기구를 우리가 옮겨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공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위치를 뒀죠. 그래서 그 차세대 공략, 선택 확산 공략, 집중 공략, 선도 공략. 제가 이제 좀 포럼을 한번 위치시켜 봤는데 저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해서 이제 뭐 제가 이런 조사도 해보고 그 표준화 포럼별로 제가 회원사도 확인해보고 또 기업의 회원사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표준화 실적은 또 어떤지 확인해보고 또 사실 표준화 실적은 또 어떤지 확인해보고 근데 아쉽게도 2020년에 보면 절반 정도가 이제 사실 표준화 실적이 뭐 거의 없습니다. 표준화 포럼이 이게 이제 그 뭐 제가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잘 봤어요. 왜 없을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표준화 포럼 실적을 내는 게 사실 표준화 쪽에서 오히려 공적 표준화 가서 하는 게 좀 용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표준화 포럼이 41개가 있는데 모두 다 뭐 사실 표준화 실적을 뭐 해야 되는 이유는 없고 뭐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 위치를 좀 잘 배치해서 뭔가 역량을 극대화시켜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지난 여름인가요? 그 우리 그 5차 국가 표준 계획이 발표됐고 그 중에 ICT 표준 분야가 있는데 12대 분야에서 저희 포럼이 대부분 다 이제 부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들이 하는 일들이 이 정책과 뭐 부합되는 방향은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그 정부 부처가 많은데 범부처 협력 표준의 필요성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한국판 뉴딜 2.0에 보면 이제 디지털 쪽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토부든 당연히 뭐 정통부 쪽 과기부는 당연히 뭐 그렇고요. 좀 예를 들어서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금 디지털 인공지능 강화시키고 이러다 보면 모든 정부 부처가 협력해서 이 표준화, 이 범부처 협력 표준화가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 표준화 포럼이 좀 맡아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컨버전스라는 말도 이제 너무 올드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욘드 컨버전스 개념인 이제 빅블러. 원래 빅블러가 이제 경제와 비경제 산업의 합성인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경계가 모호해지는 허물어지는 그런 산업을 다 빅블러 산업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가 이런 예가 될 수가 있고 또 요즘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일본만 해도 자기네들이 글로벌 포럼이라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국에서 만든 포럼인데 과연 우리나라도 뭔가 우리가 지금 41개 포럼이 있는데 여기서 국제 포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뭔가 좀 키워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 내일 오후에 내일 마지막 세션에 발표되겠지만 UAM 쪽이 제가 볼 때는 어느 뭐 좀 좋은 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메타버스도 이제 저희가 국제적하는 포럼을 하나 좀 키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사회 간접 자본 표준화, 개방률 표준화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글로벌 표준 패권 대응을 위한 또 표준화 포럼도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기존 포럼에서 이런 것도 이제 팔로우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위탁까지를 하면서 41개 포럼을 보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4개로 이렇게 보면 이제 차세대 공략, 인큐베이션이죠. 그리고 이제 선택 확산 공략. 예. 국내에서는 좀 중요한 거지만 뭐 국제적으로 관심이 약간 떨어지는 거, 반대로 우리 역량은 좀 떨어지지만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를 더 강화할 필요도 있고, 반대로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표준화 포럼을 가지고 우리 국내 범부처 뭐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 표준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표준화 거버넌스, 아까 말한 이제 글로벌 패권 경쟁을 대응한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국내 이제에서 국제 표준화 포럼을 만들어서 어떤 세계를 선도한다든지, 그런 빅블러 산업 표준화라든지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하는, 그래서 제가 인바운드 스트레티지와 이제 아웃바운드 스트레티지라고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뭐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R&R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적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포럼들이 이제 제가 위치를 시켜봤는데, 이거는 뭐 표준 포럼의 뭐 생각과 상관없이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위치를 시켜본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인바운드 스트래티지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표준화 포럼도 좀 여기에 부합되는 포럼이 있고요. 또 새로운 포럼도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위탁까지를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고